UA 대치센터 24학년도 3월 고3 합격 전략 설명회. 안녕하세요. UA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24학년도 입시를 맡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 전공에 접근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4학년도 올해 입시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요. 수시의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 85,256명으로 전년도보다 36명 증가했고요. 비수도권의 경우는 186,71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46명 감소했습니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합하면 전년에 비해서 410명 정도가 감소된 27만 2,032명이 이번 수시 전형에 선발될 인원이 되겠고요. 특별히 수도권 쪽만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 관련된 요소가 31.8%, 학생부 종합 전형이 44.9%, 그리고 논술 전형이 11.1%로 전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시의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489명 증가한 47,051명이고요. 비수도권의 경우는 25,213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4,907명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수시와 정시 모두를 합하게 되면 전년에 비해서 4,828명이 감소된 34만 4,29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번 24학년도 입시에서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년도 23학년도 기본계획과 큰 변동은 없는데요. 보게 되면 인원 자체가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고 서울 주요 16개 대학을 보게 되면 정시 선발 비율을 40%대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라고 보겠고, 수시 관련해서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된 부분들,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부분에 맞춰서 학생부 교과 성적에 관련된 내신 성적과 세부 특기사항, 행동특성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비교과 체크포인트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 세특을 중심으로 해서 창체와 행특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미반영되어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세특, 창체, 행특에 녹여낼 것인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3학년도 정시 성적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UA 컨설턴트들 미팅에 의해서 구두평가 분석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별력 확보에 중점을 둔 시험 문제였고 쉽지 않았다, 까다로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의 경우는 이전에 봤었던 22학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다소 쉬웠지만 여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수학의 경우는 특히 미적과 확통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별 점수 차이는 여전히 나타났고 킬러보다는 중킬러 중심의 영향력이 강화됐던 시험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는 이전에 봤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쉬운 정도로 그 전에 6.25% 정도의 1등급의 비율이 7.83%로 다소 증가했지만 7에서 8% 이내로 1등급 원점수 90점 이내의 학생이 몰려있다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탐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탐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탐도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탐과 과탐의 표준 점수 편차를 줄여줌으로써 이과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교차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24학년도 정시 수능에 대한 부분을 예상해 보게 되면 국어는 비문학 중심으로 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는 내용에서 아울러서
문학 변수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문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빈출되지 않았던 기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문학 문제를 내므로써 최상위, 의치한 라인을 변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미적과 확톡의 표점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최고 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킬러급 문제를 다수 출제하고 특히 연습량이 많은 고득점 재수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1등급을 7% 내외, 2등급을 20% 내외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탐구의 경우는 과탐과 함께 사탐에 대한 내용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출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실전 입시 전략으로 수시에 대한 요소를 판단해 본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내신 성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강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 3학년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의 단위수가 1학년 2학년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단위수에 대한 내용들을 위해서 성적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 단위수에 포함되지 않는 ABC로 평가되는 선택 과목에 대한 요소에서 세특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능 대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우는 최저를 수능 성적 등급으로 나누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수능을 등한히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현역 학생들의 경우에 탐구 부분들을 조금 등한히 하고 뒤에 미뤄서 공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대치동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나중에 면담에서 확인해 보면 10명 중에 5명 정도,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탐구가 정확히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도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의 경우는 입시 성공의 여부가 탐구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미리 공부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마무리 전략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하면서 특히 학교 수행과 연결될 수 있는 심화, 교과 연계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발표를 비롯한 수업 과정에서의 나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논술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입시 스나이퍼의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일찍 다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판단해보는 그런 요소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시의 경우는 일단 부족한 과목은 개념 정리를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문제 풀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수능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의욕이 필수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개념에 대한 요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저희 경험에 의하면 현역 여학생들, 현재 고3인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1교시 국어의 늪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멘탈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특히 현역에서 수능을 성공할 수 있는 1차적인 내용은 1교시 국어를 얼마나 잘 소홀하게 내가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요소니까 국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1등급과 2등급 그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0점대 이상에 대한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것을 기초로 하되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96점 상황에서 마지막 문제를 맞출 것인가 안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6평 이후에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점을 맞았을 때에 대한 표준 점수와
96점 맞았을 때 표준 점수의 차이 그만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최고 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수학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5등급대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는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낮춰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선택적인 형태의 공부를 해야 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득점하기 수월한 국어라든지 탐구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전략적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는 어차피 1등급의 경우는 빈칸 추론과 그리고 순서를 정하는 그런 문제는 스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요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즉 1등급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미니멈으로 2등급대, 즉 원점수로 80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은 어휘나 단어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독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열심히 하더라도 웬만큼 성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3, 4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은 최대한 2등급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는 최저 합격의 보증수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갖기 때문에 가급적 여름방학 때는 완성을 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추석 특강에 가서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미루는 습관을 갖지 말고 방학 기간에 최대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24학년도 성공 입시에 관련된 전략을 제안해 본다면 무조건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내신 성적, 생기부의 내용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최근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어떠한 대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희망 대학과 전공에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확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 상황에 맞는 수능 과목별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과 수시에 맞는 수행평가 및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 입시에 대한 전략을 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요소는 결국 합격하기 제일 좋은 생각은 지속 가능한 형태의 학습 발전 시스템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평가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현재 나의 위치에 대한 요소를 컨설팅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봄으로써 이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준비를 한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희망대학과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맞출 수 있을지를 컨설팅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평가에 근거해서 맞춤식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맞춰서 하고 그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병행하는 형태로 점수를 올리는 과정들을 이루어낸다면 결국 이런 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됐을 때 비로소 정확한 관리에 근거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학습 발전 시스템은 1차적으로 현재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면 올해 24학년도 성공 입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